오늘은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브로콜리 있잖아요. 이게 만성 콩팥병, CKD라고 하죠. 이걸 앓고 계신 분들께는 좀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슈퍼푸드라는 명성 뒤에 숨겨진 복잡한 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는 이 복잡함 속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핵심 정보를 딱 뽑아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만성 콩팥병이 뭔지 아주 간단히만 짚고 갈게요. 이게 콩팥 기능이 서서히 나빠져서요.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주된 원인이 되곤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 속 특정 성분, 특히 칼륨하고 또 인 같은 미네랄을 제대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져요. 그쵸. 네, 그래서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오늘 브로콜리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하고 연결됩니다. 맞아요. 브로콜리 하면 비타민도 많고 특히 뭐였죠? 설포라판. 이 성분이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되게 주목받잖아요. 몸의 어떤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동물 실험에서는 콩팥 세포를 보호하거나 기능을 좀 좋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결과도 본 것 같은데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슈퍼푸드의 역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좋은 성분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요.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께 브로콜리는 조심해야 할 미네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칼륨하고 또 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칼륨이랑 인이요. 그게 문제군요. 네, 생 브로콜리 100g 기준으로 보면요. 칼륨이 약 296mg 들어있어요. 이게 꽤 높은 수치거든요. 네, 꽤 많네요. 그렇죠. 콩팥 기능이 나쁘면 이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가 못해서 혈액 속에 쌓이게 돼요. 이걸 이제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심해지면 근육마비나 심하면 심장 부정맥까지 일으킬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와, 부정맥까지요? 네, 그리고 포스포러스도 100g당 한 62mg 정도 들어있는데요. 칼륨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역시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배출이 어려워져요. 몸에 인이 많이 쌓이면 가려움증이나 뼈 문제, 심혈관 질환 위험도 커지고요. 와, 듣고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럼 만성 콩팥병 있으면 브로콜리는 그냥 아예 못 먹는 건가요?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는 거죠. 방법이 있나요? 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한 1, 2분 정도요. 아니면 좀 푹 삶으면 한 5분 이상이요. 이렇게 하면 칼륨 함량을 꽤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데치면 한 30% 정도? 삶으면 최대 50%까지도 줄어들 수 있어요. 인 함량도 조금 줄어들고요. 상당히 많이 줄어드네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핵심은요. 조리한 물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물을 버려야 하는군요. 왜죠? 네, 칼륨이랑 인이 그 조리한 물에 다 녹아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걸 마시면 안 되니까요. 그렇군요. 조리법으로 위험을 낮출 수 있군요. 그럼 양은요? 양도 중요하겠죠? 그럼요. 양 조절은 필수입니다. 조리를 했다고 해도 아주 소량만 드셔야 해요.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꽃송이 한두 개, 중도로 따주면 한 20, 30g 될까요? 그것도 매일 드시는 게 아니라 가끔씩만, 주 1회에서 한 3회 정도? 식단의 주재료가 아니라 정말 그냥 곁들임, 맛보기 수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조리법도 중요하고 양 조절도 아주 엄격해야 하고. 근데 이것도 모든 환자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른바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는 건요. 반드시 여러분의 주치의 선생님이나 신장 전문 영양사분하고 상의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고요. 개인의 상태에 맞는 처방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의료팀만이 환자분의 콩팥병 단계라든지 최근 혈액검사 결과, 그러니까 칼륨, 인 수치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요. 브로콜리가 지금 이 환자분에게 괜찮을지, 괜찮다면 또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를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설포라판 같은 잠재적인 이점들 있잖아요. 이건 아직 연구 단계인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칼륨과 인 관리는 이미 위험성이 입증된 거고 당장 관리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결국 브로콜리 하나를 가지고도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브로콜리가 가진 어떤 잠재적인 좋은 점들도 있지만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는 칼륨과 인이라는 아주 명확한 위험 요소가 있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데치거나 삶는 조리법, 그리고 아주 엄격한 양 조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의료진과의 상담. 이걸 통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식단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브로콜리 사례는 만성질환 관리에서 식단 접근이 얼마나 개인 맞춤형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예요. 항상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또 질문하고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혈압이나 혈당 관리, 또 처방받은 약 잘 챙겨 드시는 것 같은 전반적인 콩팥 건강 관리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아까 잠깐 언급됐던 장 콩팥축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 건강이 콩팥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요. 브로콜리의 식이섬유 말고도 장 건강을 좋게 하는 다른 식단 전략들이 앞으로 만성 콩팥병 관리에 얼마나 더 중요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